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연과학의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인 나비효과라는 용어는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가 고안해낸 말입니다. 나비효과란 전혀 관련이 없는 아주 사소한 영향이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이 나비효과라는 명칭은 이 세계 어딘가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의 원인으로 강력한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소한 사건들이 역사에 영향을 주거나 운명을 좌우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비유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최종적으로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일련의 사슬이 되어 한 사람의 인간의 인생이나 세계의 역사를 근본으로부터 바꿔버리는 것.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서야 비로소 연결된 부분이 밝혀지는 것이죠. 하지만 나비효과의 중요한 문제점은 중대한 사건과 현재의 관련성을 직접 연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애초부터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도 조금 이상하죠. 하지만 로렌츠는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상학부의 단순 보조였던 그는 초보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상 상태를 모델로 하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상 상태를 기록한 무수한 통계 자료에서 한 곳만을 바꿔보았는데 이 작은 영향 때문에 기상 예측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1972년 로렌츠는 자신의 생각을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기상 데이터를 아주 조금 조작했을 때 발생하는 광범위한 영향이 두 가지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를 장기간에 걸쳐서 예측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실천적인 것. 두 번째는 명확한 결과가 생기는 결정적인 순간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엄청난 수의 자연현상이 상호작용하여 토네이도를 일으킨 결과가 된 것일 수 있으며 이를 알 수만 있다면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외부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고 다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 이와 벼룩에서도 같은 현상을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이 화상을 입게 되며 온 세상에 대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 천둥소리에도 죽은 나비가 원인이 되어 세계의 미래가 급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비효과가 일어난 예가 있을까요? 페니실린 1928년에 플레밍에 의한 페니실린의 발견은 믿을 수 없이 다양한 사건들이 겹쳐 일어난 결과입니다. 다른 동료들은 일이 끝나면 박테리아 배양에 쓰던 페트리 접시를 꼼꼼히 닦아두던 반면 플레밍은 늘 2-3주 동안 방치하였고 실험실 테이블은 40-50장의 페트리 접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후 포도상규균의 배양 접시를 모두 모아보니 곰팡이가 하나 피어 있었는데 원래 있었던 포도상규균은 소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플레밍은 포도상규균의 페트리 접시에서 자라고 있던 곰팡이를 페니실린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뒤 거기서 추출한 물질을 페니실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페니실린과 나중에 발견한 항생제의 몇 가지가 감염증의 치료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며 이후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 1989년 동독의 정치가 귄더 샤보브스키는 여행 시에 출국법이 변경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때 회견에서 그는 무심코 말을 잘못해서 출입국 제한이 일절 사라질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기자들이 언제 그 변경이 효력을 가지는지 물었는데 샤보브스키는
지금 바로도 가능은 하다 라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출국이 풀렸음을 알리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서독과 동독 사이에 두고 있던 베를린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정부는 결국 폭동을 피하기 위해 벽 파괴를 허용하게 됩니다. 전쟁. 역사에 남은 나비효과가 모두 좋은 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19세의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였던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비밀 조직 검은 손의 멤버였는데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은 이 검은 손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암살이 실패로 끝나자 그는 점심을 먹으러 카페로 가는데요. 하지만 신의 뜻인지 페르디난트 일행이 그 카페 근처에서 멈췄고 프린치프는 확실히 사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라예보에서의 이 일격이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제1차 대전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유럽의 4제국이 지도 위에서 사라지고 대신 10개국의 새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수천만 명이 사망했고 세계의 인구는 5천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파시즘이 탄생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피투성이의 역사가 반복되며 인류는 진정한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제2차 대전의 일도 이야기해볼게요. 1905년 빈 미술 아카데미는 지원자의 입학을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무려 2번이나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나치 독일이 탄생합니다. 그 거부당한 예술가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예술을 배우기 위해 빈으로 이사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곳에서 빈곤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히틀러는 유대인 배척자로 변모하였고 이후 독일군에 입대하여 출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기독교의 보급. 310년 당시 황제가 아니었던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와 왕위를 놓고 싸웠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군은 수적으로 뒤처졌지만 마지막 결전을 앞에 두고 그는 하늘의 십자가가 출현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것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콘스탄티누스가 싸움에서 승리하며 황제가 되어 밀라노 칙령을 내림으로써 기독교가 널리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를 보던 무렵과 비슷한 시기에 낙하했던 운석 크레이터가 전문가들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나비효과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일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사소한 일로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 현재의 친구나 평생 함께할 동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지, 혹은 어느 날 문득 다른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보거나 SNS 아이콘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한참 전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서로 만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미래는 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 깨닫지 못할 정도로 사소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생각하고 계실 테니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나 혹은 이 세상 자체를 결정적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시는 좋아요는 모두 저희에게 큰 의미예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